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슈인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정말 심각해요. 네. 정말 심각해서 고 작가님이 지금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20대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인류 역사를 좀 상관 아니지만 지금만큼 20대가 불운한 세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건 이제 팩트예요, 팩트. 거대한 불운의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우리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사회 진출, 그러니까 취직할 수 있는 연도가 늦춰지잖아요. 근데 이게 한 해 늦춰져서 뭐 한 해 늦춰졌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한 해가 늦춰지면 통계적으로 10년 동안 소득이 4에서 8%가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근데 한 해라고 말할 수도 없어. 맞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그 신 박사님께서 또 방송하셨지만 공채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고 대기업에서 취직이 쉽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처음에 들어갈 때 받는 연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연봉이 10%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평생 소득이 10%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의 20대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들이 심해요. 그 연봉 격차가. 그러다 보면은 늦게 진출하고 사회적으로 게다가 들어갔을 때에도 높은 연봉을 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20대는 다른 세대보다 평생 동안 소득이 낮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하고 게다가 최근에 그나마 코로나 때 자산 가격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20대가 자산이 있습니까? 없었지.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올라가고 뭐 부동산이 올라가고 그거는 남 얘기, 내가 남 얘기. 주식을 들고 있고 부동산을 들고 있어야 이득을 얻는 거야. 근데 20대는 자산이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순자산 1위는 50대, 그다음 60대, 그다음 40대에 내려옵니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온 게 뭐예요? 아, 이거 뭐 영끌 투자. 지금 취직은 힘든데 막 지수는 올라가고 자산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 여기 해야 되나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여유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고 특히나 저번에 우리가 봤던 그래프처럼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자주 낮고 근데 수익률이 낮다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20대 같은 경우는 돈도 없기 때문에 같은 5% 수익률 하더라도 자산이 1억이랑 100억이랑 다르잖아요. 그럼. 어느 이득이. 20대는 그냥 투자 자금도 작아요. 절대 소득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출 대기업 중심이고 우리 상황이 되게 어려워서 수출 기업을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보면은 그 수출 취업 유발 개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1억 불당 있어요. 그 취업되는 사람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20대가 처해 있는 거거든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까지 또 가죠. 뭐 군대가 없어지지 않았잖아.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20대가 지금 겪고 있는 불운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고 이거의 아픔, 어려움은 누적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떤 정책적으로 지금 당장 막 바꿀 수 있는 게 있는가? 없어요. 없거든요. 우리가 일단 20대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20대의 문제가 아니라 20대 무너지면 우리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뭐 미래인데.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에피소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와중에서도 제가 또 OECD 보고서를 봤는데 OECD 보고서를 이렇게 봐보니까 그건 거예요. 지금 그래프 나가죠? 와, 지금 이 OECD에서 조사한 거는 15살부터 24살까지 이제 실업률을 조사한 건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로켓처럼 이게 솟아올랐어요. 근데 2009년에 금융위기 터졌었잖아요. 그때도 심각했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는 심각한 건 당연히 알았지만 나는 뭐 미국에 살진 않고 난 영국에 살진 않으니까 솔직히 걔네는 잘 살겠지 이렇게 저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대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한민국 거지 같아서 못 살겠다 하면은 그럼 딴 나라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민도 있으니까. 근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답을 다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똑같아. 다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해서 제가 이 기사를 하나 읽어보면은 이거 한겨레 기사인데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8월 구직 단념자 증가 특징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 15살에서 29살 구직 단념자가 전체 구직 단념자의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청년 구직 단념자 가운데 재학 중 청년이 전년동을 대비 108%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를 냈다. 보고서는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라는 게 통상적임에도 재학 중 청년의 구직 단념이 늘어난 것은 노동 수요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뭐 여기서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없겠지만 아르바이트 숫자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가 만약에 하고 있으면 이제 청년 실업에서는 빠지는데 그냥 그게 재학 중으로 바뀌었다는 건 이제 실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청년 실업은.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OECD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게 되게 어떤 뭐라 그럴까 되게 우리가 변화의 격동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변화의 격동기. 그래서 일단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코로나 끝나면은 이거보다는 무조건 좋아져요. 지금보다는 무조건 좋아져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이 빠졌으면 100이 올라가야 되는데 80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80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박사님 말씀 맞는 게 제가 그 기사 내역에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보고서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맞아. 지금 좋아질 거지만 이런 흐름이 코로나 때 생겼냐? 2019년 중반기 넘어가서부터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건데 그럼 코로나 끝나도 그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실업률 그래프를 제가 보면은 여러분 실업률 04년도부터 2020년까지 나왔는데 이건 실업률이 여러분 되게 낮게 보이는 거는 실업률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진짜 취업 의지가 있고 일하려는 사람 중에 직장을 못 가는 거지 취업 포기자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금융위기 터졌을 때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3.6, 3.7까지 올라가다가 좀 좋아지다가 여러분 2014년에 무슨 일 있었죠? 아무 일도 딱히 없었어요, 사실요. 그때 여러분 GDP 성장률 보면은 제가 고약가님이랑 예전에 그거 보고서 한번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태평성대였어요. 계속 2, 3%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어때요? 실업률은 갑자기 0.4% 금융위기 때랑 똑같이 확 튀잖아요. 이거는 복합적인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코로나도 지금 코로나라서 더 튀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뭐 뼈아대낭 뭐 독서연구소 신박사 TV에서 계속 말한 건데 AI 출현, 플랫폼 출현,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복합적이에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게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팍팍팍팍 넘어가면서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거 전에 3년 전부터 현대가 공채를 없애버렸다니까요. 지금 코로나랑 그게 뭔 상관인데요? 현대가 갑자기 공채를 없애는데 어떤 급한 위기가 있었는데요. 현대가 영업이익이 그때 뭐 마이너스 났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현대가 공채를 없애더니 LG, 뭐 SK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고 있었어요. 코로나는 뭐예요, 여러분? 가속화시킨 것뿐이에요.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비효율. 효율이 좋지 않아요. 비효율. 그게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나쁜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변하면 좋겠죠. 회사가 여러분 효율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채용을 안 합니다. 회사에서 비효율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인건비를 주고 적은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효율적으로 변한다는 거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효율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런 솔루션, IT 솔루션들이 저희도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IT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효율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심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가 자리 잡았죠? 줌.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죠? 비즈니스 트립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슬랙이 인수됐단 말이에요. 왜? 기업형 카톡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인수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각 잡고 기업형 소통 플랫폼을 깔아버리니까 슬랙이 당연히 재간이 없어서 빨리 팔아버린 거예요. 세일즈포스가 또 필요한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라서 내 인생 망했다라고 마음 먹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진짜 한 몇 년 공부해서 깨달은 두 문장이 있어요. 좋을 때는 발전하는 거고 나쁠 때는 진화하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을 제가 깨우치기에서 책 진짜 몇 권을 읽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발전의 시기가 아닙니다. 진화해야 돼요. 예전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 제가 그래서 알바 사이트를 한번 진짜 들어가 봤어요. 알바가 진짜 압도적으로 그런 택배, 상하차 알바가 왜냐면 그게 역대급 호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근데 그게 너무 힘든 알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라도 해야 돼요. 일단 알바할 수 있으면 알바해야 되고 냉정하게 취업할 수 있으면 취업해야 돼요. 근데 고 작가님이 아까 말해준 통계가 진짜 중요한 통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애 첫 소득이 낮으면 평생 소득이 낮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발전했을 때예요. 진화해야 돼요. 어떻게? 중소기업 일단 취업하고 중견기업 취업한 다음에 여러분이 기회 봐서 대기업으로 이직해야 돼요. 왜? 체인지 그라운드 이 정도 영상 볼 분들이면 되게 정신 똑바로 차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퀀텀 점프가 일어나면서 그 롤이 깨지게 됩니다. 이거는 100% 그냥 맞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냥 쭉 따라갔을 때 그게 낫다는 거지 중간에 내가 대기업을 이직하면은 따라잡은 거예요. 트랙을 바꾼 거예요. 이 통계는 집단의 평균이니까 네. 개개인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몇 명이나 대기업을 이직했겠어요. 근데 그럼 이 옛날에는 그러면 제가 쉽게 대답 못 해주는 게 있었어요. 박사님 조금 더 노력해서 대기업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옛날에 이걸 대답을 쉽게 못 해줬어요. 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조금 버틸 수 있으면 대기업 한번 더 노려보지 않을까 이 말을 했는데 지금 뽑아주지 않는다. 아예 없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 갖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자신 있게 말해서 공채가 없어졌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삼성 반도체 경력 직상 엄청 뽑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경력 직상 엄청 뽑고 있어요. 관련 업체에서 클린룸 업체, 세트 업체, 그 다음에 뭐 설비 업체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능력되고 영어 점수 있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삼성으로 갈 기회가 있어요. 무조건 뽑힌다니까요. 실력 있으면은. 왜냐면 경력자 채용에는 경쟁률 자체가 일단은 공채보다는 경쟁률 자체는 뭐 솔직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른데 공채보다는 확실히 내 실력이 필터링 아웃이 재수없게 될 확률은 극히 적어요. 왜냐면 다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경력에서 어떤 스펙을 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히 예를 들어 만약에 실질적으로 또 그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세컨 벤더 협력사 하면서 그 관계자 눈에 띄었다? 그럼 뽑힐 확률 매우 높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어떤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되냐면 가짜 스펙 쌓기 공부는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토익 공부해도 좋아요. 영어를 잘해서 토익을 점수 잘 받아야지 토익 문제집 풀어서 토익 잘 받는 그딴 공부하면 안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거는 섰어요 완전.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할 줄 알고 영어로 문서를 읽을 줄 알고 영어를 쓸 줄 알아야지 내가 토익으로 이렇게 하고 요령으로 공부했다? 이제 그런 거 아예 안 먹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토익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950 맞았다니까요. 그래도 시험은 가서 봐야 되니까 김병기 사원 토익 책에서 모의고사를 반 정도 풀어보고 갔어요. 반 풀어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토익 자체가. 네? 솔직히 근데 나 그러니까 945점인가 950점인가 다 맞을 줄 알았죠. 네, 다 맞을 줄 알았는데 완전 만점 맞을 줄 알았는데 만점이 아니었어요. 왜? 듣기는 아예 안 해보고 가갖고 그 분위기를 몰랐어요. 듣기까지 해봤으면 난 진짜 다 맞았어. 난 솔직히. 출제 그 의도가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여러분 독해할 줄 알고 제가 장담하는데 고 작가님 토익 시험 보면 읽기는 100% 다 맞아요. 100%. 읽기는 아니, 그렇지. 내가 장담하는데 100% 다 맞아요. 듣기는 좀 아니겠지. 아니, 듣기도 근데 생각보다 높게 나올 거예요. 듣기는 왜냐면 그런 환경에 노출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거는요. 저는 그런 환경에 오래 살았고 영어를 쓰는 환경에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공부해야지 가짜 스펙만 쌓고 내가 뭐 되길 바란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무용지물 될 확률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일단은 취업할 수 있는데 취업해갖고 미래를 도모해야 돼요. 여러분 춘궁기 때 어때요? 뭐야 그러니까 춘궁기 작물 같은 거 구황작물 같은 거 먹으면서 우리가 버텨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요.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일단은 취업하고 버텨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생각보다 여러분 좋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오늘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20대 친구들이 우리 와이프가 일단은 그 패션 쪽으로 좀 능력자거든요. 그래서 업계 탑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3일 다니고 안 다니는 이유가 약간 성추행을 했어요. 우리 와이프 성격이 진짜 불같거든요. 그래서 회사 그냥 안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또 업계 큰 게 들어갔어요. 음. 아, 여긴 내 맘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장한테 아부하고 막 이런 게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그래서 좀 다니다 말았대요. 그러면서 그 업체를 쫙 봐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쫙 가서 저 밑에 있는 데 갔대요. 나의 능력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 있을까? 그래서 갔는데 저 밑에 가갖고 거기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MD니까 퍼포먼스 베이스거든요. 거기가 이제 맨 처음에 막 어디 막 반지하에 있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사만 열 몇 번을 했대요. 회사 다닐 때. 통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아니 가난했으니까 회사가. 가난해서. 전세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옮기다가 사무실 빼주다가 월세 빼주고 이렇게 해주다가 그 업체가 요즘에는 좀 그러니까 벌써 그게 10년 전 얘기라서 우리 와이프가 퇴사 전에는 그 업체가 거의 업계 탑5까지 올라가갖고 그 회사 대표님이 결혼식에 와갖고 우리 와이프 언제부터 다시 출근할 수 있냐고. 본인 결혼식 때? 네, 그러니까 나랑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려고. 언제 출근할 수 있냐고.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결혼. 한 번밖에 안 할 거고. 아직 1회니까 1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와이프가 거기서 리더십을 갖고 싹 바꿨어요. 그리고 허용해주는 또 기업이었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뭐 그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같은 데도 입사를 하고 더비 같은 데도 입사해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제발. 네.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채용 뭐 100명도 받고 60명도 보면은 냉정하게 말할게요. 거기는 되게 깨어있는 분들이 지원하시는데 60명이 지원하면은 뽑고 싶다고 마음이 드는 사람은 6명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막상 보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생각보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신 여러분 바짝 차려야 돼. 20대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뭐에 휩싸이면 안 되냐? 그냥 망하니까 그냥 아예 망했다 이거에 휩싸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했다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니까요. 가속할 뿐이에요. 20대 힘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저랑 고 작가님은 양극화가 20대뿐만 아니에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그거의 해결책을 제시해보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20대 친구들은 무조건 노력해야 돼요.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20대 친구들 진짜 힘내고 코로나 끝나면 내가 20대 친구들만을 위한 행사도 무료 행사도 많이 만들 거예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20대 친구들 위한 행사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아저씨들이 뭔가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거예요. 다시 말했지 2009년에도 실업률 치솟았었어요. 그 아저씨들이 지금 40대, 50대, 40대, 30대 후반 아니면은 40대 중반까지 있겠네. 요런 아저씨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도 다 위기 겪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들 위기랑 여러분 위기는 달라요. 그 아저씨들은 위기가 회복되는 위기였는데 이거는 이 구조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 진짜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해봤는데 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인생의 선배님들 이거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 네. 절대적으로 우리의 문제 20대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돌보고 이끌어내야지 거기다 찌찌찌 하면은 그런 분이 뺨때기 맞아야 돼. 내가 볼 때. 아셨죠? 우리의 문제니까 모두가 여러분이 여력이 있으면 20대 친구도 있으면 진짜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고 작가님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